여러분 안녕하세요. FAT 2급 FAT 합격 전략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FAT 2급에 대해서 이제 모두 다 마무리하는 단계가 바로 FAT 합격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은 집중하셔야 되는 시간이겠죠. 집중, 연구 문제, 실무 수행 분석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연구 문제. 자, 실무 수행 부분이 우리 7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무 수행에 대한 능력을 다시 한번 업시킬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사실 실무 수행 분석에서는 답이 바로바로 아래 나와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답 보지 말고 저랑 같이 동영상 보시면서 함께 풀이를 해보는 걸로 진행을 할게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구 문제를 풀이하시려면은 먼저 연구 문제를 풀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요. 첫 번째로 일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은 포털 사이트를 열어주시는 거겠죠. 자, 포털 사이트에서 웹하드를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지금 옆에 보이시죠? 옆에 보이는 이 사이트를 직접 접속을 하셔도 됩니다. 자, 사이트를 접속하시면요. 다음과 같은 이런 메인 창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하는 화면에서 아이디는 클래스 1234 그리고 패스워드는 1234 넣어주시고 로그인 해주세요.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요. 제가 일부만 지금 캡처를 해서 넣어놨는데 이러한 창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경로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2021 데이터 및 자료 그리고 그 밑에 FAT 회계실무 2급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회계실무 2급의 하이 파일 체크를 하시면요. 하이 파일 체크라는 것은 요거 전체 체크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자, 체크를 전체 다 하시면 두 개 다 체크 이렇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내리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포털 사이트 열어서 웹하드 검색해서 들어오셨나요? 들어오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only.webhard.co.kr 이라는 사이트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웹하드 사이트죠. 여기에서 우리는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누르시면 이렇게 로그인 창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나타난 창에서 아이디 클래스 1234 넣어주시고 비밀번호 1234 입력하고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하시면 가장 먼저 자, 2021년도 데이터 및 자료 밑에 있는 우리 FAT 회계신무 2급 그 하위에 있는 거 전부 체크. 자, 정오표는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이 조금 다르게 나온 내용이 있거나 또는 오탈자가 있을 경우에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올려놓은 표니까 같이 내려받아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내리기 할게요. 저는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빠른 내리기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빠르게 내리기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일반으로 내려야 돼서 한 개씩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전 바탕화면에 넣을게요. 화면에 바탕화면에 넣었고요. 나머지 정오표도 마찬가지로 바탕화면에 내려보겠습니다.
전부 다 다운로드 됐고요. 다운로드 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바탕화면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파일이 다운로드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모두 다 완료가 되셨다면 여기 우리 실행 파일로 되어 있죠. exe 실행 파일로 되어 있는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볼게요. 중간에 뭐 예 아니요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전부 예로 해서 쭉 진행을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실무교육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실 거예요. 자,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급수 우리 2급이죠? FAT 2급 선택하시고요. 회사 코드에서 돋보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우리 연구 문제 대우상사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대우상사를 클릭. 자, 이 상태에서 최신 버전 확인 한번 하시고요. 확인이 전부 끝나신 분들은 로그인 눌러주세요. 자, 로그인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실무교육 프로그램이 오픈됐고요. 이 상태에서 왼쪽에 보시면 회계가 있습니다. 회계를 클릭하시면 재무회계의 전체 메뉴가 이렇게 보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상태로 열어두시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연구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로 돌아와서 보시면요.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 지금 방금 설치하고 로그인했던 그 데이터, 대우상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대우상사에 대해서 회사 코드는 4001번이었고요. 그리고 사무용 기기를 도소 매업을 하는 개인 기업이래요. 자, 사무용 기기를 도소 매업을 한다. 도소 매업을 한다는 것은 상품만 사고 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회계 기간은요 6기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즉 12월 말 법인으로 되어 있다. 법인은 아니죠. 개인 기업이니까 12월 말에 끝나는 결산 기간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유의사항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타계정 대체와 관련되어 있는 적요 반드시 코드 입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채권 채무, 예금과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 코드가 필수입니다. 다음, 자금관리 등의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제가 요구하는 경우에 따라서 추가 작업을 해야 된다. 자, 이때 필요한 추가 작업 F3키 눌러서 하는 추가 작업입니다. 우리 자금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4번 등록된 계정 과목 중에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 선택해야 한다. 당연한 거겠죠? 자, 그 다음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FAT 2급에서는요 세무회계가 없죠, 여러분. 세무회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없는 거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볼게요. 1번 기초정보관리의 이해. 여러분, 우리는 항상 1번 문제는 기초정보관리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기초정보관리라는 것은 계정 과목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전기에서 2월에서 가져온 정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수정을 하는 또는 추가를 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록 수정 등도 있겠죠.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이 연구 문제에는 세 가지가 전부 다 나와 있는데요.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대우상사에 회계 관련 기초 정보는 입력이 되어 있다.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평가 문제를 수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개정 과목 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개정 과목 추가 수정을 하는 문제다 라고 이미 문제가 알려주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메뉴에서 진행을 해야 하죠?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자료 설명 한번 볼게요. 자료 설명 보시면 대우상사는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하였다. 자, 발행하기로 하였다. 여기까지는 우리 회계상의 거래예요? 아니에요. 자, 거래 발생한 건 아니고 그에 대해서 선수금 계정과 구분하기 위하여 상품권 선수금이라는 계정을 등록하려고 한다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계정 과목 적요 등록에서 상품권 선수금 계정을 등록하라 라는 뜻이겠죠. 자, 어떻게 등록해야 되는지 평가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자, 평가 문제 보면 274번 코드에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을 선수금으로 상품권 선수금으로 바꿔라 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계정 구분은 3번 일반으로 하고 아래에 있는 적요도 추가로 입력을 하래요. 자, 그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실행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실행해 주시고요. 자, 우리 코드 몇 번이었어요? 코드가 274번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코드 부분을 클릭하고요. 274번 하면은 바로 넘어가지죠. 그쵸? 또는 컨트롤 F키를 눌러서 코드를 찾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정석대로 우리 자산에서 부채겠죠? 부채 들어가서 274번에 해당하는 유동부채를 열어서 찾으셔도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찾으면 실무 수행 문제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274번의 코드 부분에서 바로 입력해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처럼 코드 바로 이동됐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을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뭐였어요? 상품권 선수금. 띄어쓰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띄어쓰기 하지 않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띄어쓰기 돼요. 계정 과목을 입력할 때 띄어쓰기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검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띄어쓰기 하지 마시고 그대로 입력을 하세요. 자, 그리고 구분은 3번이라고 그랬어요. 3번 사용 여부 당연히 여로 동그라미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현금 적요와 대체 적요를 01번을 추가하는 작업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현금 적요 01번 상품권 선수금 현금 입금 적어 볼게요. 여기서는 띄어쓰기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대체 적요도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입력을 하시면 1번 문제는 전부 다 끝! 아주 쉽게 끝낼 수 있는 1번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 아래에 있는 풀이 내용 보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화면 보면서 진행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어차피 시험 볼 때는 풀이를 볼 수 없죠. 내가 판단해서 진행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풀이를 찾아보는 버릇을 들이시면 안 돼요. 일단은 다 풀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맞춰보는 형식으로 보셔야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조금 우리 재무제표가 나와 있다 보니까 커가지고 제가 나눠서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입력을 해놨어요. 이번은 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단기분이 아니라 정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입력 수정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2번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대한 입력 수정입니다. 우리 2급 같은 경우는요, 재무상태표 아니면 손익계산서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겠죠. 자, 재무상태표에 대한 입력 수정 내용이 있고요. 지금 문제에서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2020년 정기분 자료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이 금액들과 그리고 프로그램에 있는 금액을 비교해서 다른 부분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료 설명을 보시면요. 전기 제5기분 재무제표는 이월받아 등록이 되어 있으며 재무상태표 검토 결과 입력 오류를 발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평가 문제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오류 부분이 있을 경우 찾아서 수정을 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입력해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오류도 있을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화면을 보기 전에 먼저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입력 수정하는 문제가 나오면요. 이때 하나하나 계정 과목을 보기는 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하나씩 보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기 보세요. 우리 큰 그룹들. 이렇게 큰 그룹들이 있죠. 이러한 큰 그룹들의 금액부터 먼저 맞는지 체크하세요. 그러면 유동자산은 맞네? 당자자산 조금 맞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유동자산이 맞으면 당자자산, 재고자산 볼 필요 있나요? 없어요. 여기서는 틀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비유동자산 쪽에서 문제가 있나? 비유동자산 쪽에서도 또 나눠서 투자자산은 0이니까 볼 필요 없고, 근데 여긴 0인데 만약에 프로그램이 있어. 그러면 그건 수정하셔야겠죠. 이러한 형식으로 하나하나의 계정 과목을 보시는 게 아니라 큰 해당하는 그 계정의 그룹의 토탈, 이 합계 금액을 보시면서 찾는 게 가장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혹시라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팁을 제가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팁을 참고하셔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실행했고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은 닫아주시고 정기분 재무상태표 실행해주세요. 2020년도 데이터 볼 거고요. 자, 우리 여기 보시면은 큰 그룹에 대한 금액들 다 적혀 있죠. 그쵸? 이 금액들을 먼저 비교해 볼 거예요. 화면하고 같이 볼게요. 자, 가장 첫 번째 자산부터 보실게요. 유동자산 부분 보세요. 유동자산 보시면요. 저는 보자마자 딱 티가 나네요. 여러분도 티가 나시죠? 유동자산 금액이 다릅니다. 그쵸? 그럼 다르면 바로 하이 당자자산과 재고자산 금액이 어디가 다른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딱 티가 납니다. 자, 당자자산 금액이 원래 같으면 4억 되어야 돼요. 그쵸? 4억 1,90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는 지금 3억 6천이죠. 그러면 얘가 다른 거고요. 재고자산 보시면 재고자산 금액은 맞아요. 그러면 당자자산 쪽에서 뭔가 잘못된 게 있구나. 그럼 우리 당자자산부터 먼저 고치고 가볼까요? 자, 보세요. 당자자산에 해당하는 거 상품 전까지만 보시면 되겠죠? 현금 300만원 동일합니다. 보통예금 동일하죠? 단기매매증권 금액도 동일해요. 그러면 우리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러움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외상매출금 보세요. 딱 나오네요.
그쵸, 여러분? 자, 외상 매출금은요, 지금 1억이 아니고요. 1억 5천, 그리고 30만 원이에요. 그럼 변경해 주셔야겠죠? 1억 5천에 30만 원. 변경해 주시고, 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도 150이 아니라 200만 원이죠. 200만 원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 다음 보시면은 유동자산 금액 맞춰진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럼 바드럼의 금액을 보지 않더라도 아, 이제 유동자산은 정상이구나 라고 확인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보세요. 비유동자산 금액 같습니다. 고칠 거 없어요. 아예 안 보셔도 되겠죠. 그럼 자산 총계 맞고요. 그 다음에 부채 보세요. 부채, 유동부채 보면요. 유동부채 금액 맞습니다. 그리고 비유동부채 있나요? 비유동부채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유동부채 금액만 해서 부채 총계도 맞는 거고요. 자, 자본금. 자본금의 금액 여기에요. 자본금 금액 보면요. 동일하죠. 그쵸? 그러면 아, 우리는 지금 유동자산만 수정하면 되는 거였구나. 추가하는 부분 없었죠? 없습니다. 유동자산만 변경해 주시면 돼요. 자, 문제 이렇게 풀이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고요. 항상 우리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봤을 때는 차액이 발생하면 안 돼요. 차액이. 근데 우리 아까 변경하기 전에는요. 외상매출금과 대손충당금의 금액이 틀리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차액이 분명히 발생해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형식으로 차액이 발생해 있는 부분을 무조건 차대가 동일하게 0으로 맞춰 주셔야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무작정 0으로만 맞추시는데 집중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꼭 문제 보시고 지금처럼 큰 것부터 추려가면서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3번은요, 거래처별 초기 2월. 자, 등록 및 수정입니다. 등록도 할 수도 있고, 수정도 할 수도 있는 내용이죠. 그럼 어떠한 계정 과목들을 등록 수정해야 되는지 먼저 보시면요. 미지급금과 그리고 예수금에 대해서 등록 수정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수정하는 거 아니죠. 거래처만 추가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자료 설명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료 설명 보시면요. 대우상사의 정기분 재무제표는 2월 받아서 등록되어 있다. 좀 아까 확인했으니까 이건 맞는 거고요. 자, 평가 문제. 미지급금과 예수금 계정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수정 및 등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프로그램 실행해서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실행했고요. 창 닫아주시고 거래처별 초기 2월 실행해주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어떤 거였죠? 예수금과 미지급금이었죠. 지금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차액이 발생되어 있는 걸 우리는 0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줄 거예요. 자, 그 작업을 문제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 맞춰서 미지급금부터 먼저 입력을 해볼 건데요. 자, 화면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드니까 우리 문제부터 먼저 한번 어떤 거래처에 얼마씩 들어가 있는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합계 금액은 지금 동일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보시면은 삼성카드에 850만원, 그리고 신한카드에 600만원, 그리고 진영자동차에 자동차 구매 대금을 250만원 이렇게 미지급금으로 가지고 있네요. 그럼 이 부분부터 먼저 프로그램에 등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삼성카드 얼마였죠? 850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디였어요? 신한카드. 신한카드 얼마죠? 신한카드는 60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차액 딱 250 남죠. 250 얼마? 어디? 250은 진영자동차. 이렇게 차액을 없애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예수금이에요. 우리 예수금이라는 계정은요, 대부분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 징수되는 세금 또는 사대보험 등에 대해서 다음 달에 대신 납부해 주려고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경우에 예수금 계정을 많이 써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문제 보시면요, 거래처 명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자, 국민연금 그 건강보험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공단이죠. 그럼 4대 보험과 관련되어 있다.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 종업원들한테는 산재보험을 떼지 않아요. 산재보험은 무조건 다 회사에서 내주는 거기 때문에 예수금 계정에서 사용하는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자 여기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보다가 잠깐 프로그램을 내렸는데 어차피 우리는 예수금에 대한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되죠? 확인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자, 즉 국민연금으로는요 12월분에 국민연금 근로자부담금 예수금 맞죠? 50만 원이 남아 있고요. 자, 그리고 건강보험에 대해서는요 60만 원,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이라고 말씀드렸죠?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25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자, 전부 다시 프로그램에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국민연금. 자, 국민연금 얼마였어요? 50만 원이죠? 다음은 국민건강. 요거는 60만 원. 그 다음 마지막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25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차액을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인 기초정보관리의 이해 문제를 끝냈습니다. 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든 단계에 대해서 다 조회가 됐는데요. 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계정가문 및 적유 등록, 그리고 정기분 재무제표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간혹 난이도가 조금 높을 때는요, 두 개를 다 수정하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런 문제가 나올 때는 바로 자, 창을 다시 닫고 그런 문제가 나올 때는 바로 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자, 상품의 금액이 변경되었다. 상품에 대한 금액이 변경되면요, 상품 금액은 작년 전기의 기말 재고액이죠. 자, 우리 기말 재고액이 들어가는 계산식이 하나 있죠. 매출원가예요. 그 말은 매출원가도 변동이 생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조회해서 매출원가가 변경이 되었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두 가지 같이 체크해서 확인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당기순이익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손익계산서가 변경이 된다면 당기순이익이 바뀌겠죠. 그럼 당기순이익이 바뀌면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대한 내용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 문제 1번에 대해서 분석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 2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